안녕하세요.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번 주는 비가 어느 정도 매일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만 해도 벌써 공기 자체가 지난주보다는 훨씬 신선한 것 같아서 훨씬 더 가벼운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7월도 어느새 절반이나 지나갔어요. 어떻게 7월들을 보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해야 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 세상이지만 여러분들의 일상은 평안하고 무탈하시기만을 바라며 오늘의 팟캐스트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에너지의 전염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의 장점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주는 행동. 하루에 몇 번 정도 하시고 계시나요? 남의 단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건 벌써 여러 번 했던 것 같은데 장점에 대해 이야기했는지는 좀 생각해 봐야 하죠. 이렇듯 우리는 왜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강하게 반응할까요? 그래서 제가 말 나온 김에 궁금해서 좀 찾아봤거든요. 제가 좀 요약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긍정적인 이야기보다 부정적인 이야기에 더 반응하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간은 위험을 빠르게 감지하고 회피해야 생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진화학적인 이유로 부정적인 자극을 더 빠르고 강하게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뇌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편도체라는 것이 감정을 감지하는 부위인데 우리의 뇌는 감정 중에서도 두려움이나 위험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인간은 무언가를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을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10,000원을 얻는 기쁨보다 10,000원을 잃는 고통이 심리적으로 더 큰 상실이라고 느낀다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손실, 부족을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하기 위해 우리는 부정적인 소식들에 더 민감하고 빠르게 반응한다는 것인데 사실 부정적인 것들이 실질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미친다면 모르겠지만 부정적이다라는 맹목적인 이유 하나로 무분별하게 소식을 나르고 퍼뜨리는 행동은 우리 삶에서 지금보다는 좀 더 지양되어져야 하는 행동 습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옛날 같았으면 부정적인 게 실질적으로 나의 하루하루의 먹거리나 일거리에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사실 그런 세계는 아니잖아요. 막 우가우가 하던 시대에는 부정적인 뉴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이겠지만 사실 요즘에는 부정적인 것보단 긍정적인 걸 많이 얘기해도 되는 세상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는 긍정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얘기하고 부정적인 소식들에 대해 덜 예민해도 되는 세상이 아닐까 한다는 말입니다. 주파수 일루전이라는 게 있는데 빨간 차를 사야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순간부터 빨간 차가 더 많이 보인다는 그런 이론인데요. 어떤 단어를 생각하면 그 단어가 더 자주 들리게 되는 거죠. 왜 영어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면 그 단어가 진짜 자주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알아채는 것이 주로 어떤 것이냐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 개념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서 밖에서 혼자 실험을 봤거든요. 근데 진짜 무슨 카메라 렌즈 갈아 끼우듯이 내가 정말 보고 싶은 것만 보이더라고요. 빨간색 발자면 빨간색만 착 보이고 초록색 발자면 초록색만 딱 부각되어 보이고 노란색만 발자하면 노란색만 세상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러더라고요. 과연 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더 자주 알아채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 자주 알아채는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의 모습에서 좋은 면모를 더 잘 포착하시나요? 선의의 행동과 말에 더 집중하고 그것들을 알아채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이 그런 것들을 세상 속에서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들만 보는 사람들은 그런 좋은 것들만 가득 찬 세상에서 살게 되겠죠. 세상 속에서, 일상 속에서 좋은 것들을 더 잘 포착할 수 있는 눈을 기르는 사람이야말로 내 자신에게 좋은 행동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내 자신이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단지 생각의 전환만으로 나의 시각이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듯이 행동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 중에 내 자신에게 그리고 남에게 유익한 행동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는 칭찬을 잘해주는 사람인가? 관용을 잘 베푸는 사람인가? 아니면 호의를 잘 베푸는 사람인가? 이런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볼 법한 것 같습니다. 왜 사랑이라는 것도 누가 남한테 제일 많이 주냐면 내 안에 사랑이 넘쳐 흐르는 사람이 남에게도 사랑을 준다고 하잖아요.
여유도 마찬가지고 돈도 마찬가지고요. 여유가 많은 사람은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여유롭게 처리를 해서 그런 바이브가 남들에게까지 영향을 긍정적으로 미치는 걸 저는 여러 번 봤던 것 같거든요. 내 안에 욕심이 넘치기 때문에 남을 질투하는 거고, 내 안에 열등감이 넘쳐 흐르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 좋은 것들이 흘러 넘치는 사람은 참 많은 것 같은데 대개의 사람들은 남의 좋은 점을 보는 데에는 좀 연습이 덜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 주변 사람들도 정말 좋은 점이 많을 텐데 말이죠. 미움의 반대말은 용서라고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남보다는 내 자신을 항상 먼저 용서해야 한다고 합니다. 내가 했던 행동, 그 행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은 나의 지금의 어떤 부분, 미래의 내 모습까지 용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세상에 용서라는 행위가 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실수와 나쁜 일은 엄연히 다른 거잖아요. 최선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은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하지 않은 것도, 최선을 다할 수 없었던 상황인 것도 잘못된 행동은 아니잖아요. 미움이랑 비슷한 게 상처가 있죠. 그런데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약함의 증거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상처를 받았다는 것은 그저 내가 진심이었다는 뜻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처받을 마음과 감정이 있다는 것은 내 감정이 살아있다는 말이잖아요.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지만 사실 삶을 좀 겪어보니까 이게 당연한 말은 아니더라고요. 생각보다 세상에는 감정이 무뎌지고 고장나고 감정을 건강하게 느끼고 표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건강하지 못한 방향으로 말이죠. 기쁨이든 슬픔이든 우리는 우리의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사랑은 말하고 싶고 공유하고 싶잖아요. 그러나 보통 상처는 그냥 말하지 않고 지나가려고 하는데, 상처를 내 마음에 꽁꽁 싸매기만 하면 결국에는 다른 것으로 변질돼 버린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감정은 붙잡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행복이든 슬픔이든 상처든 그런 감정들은 결국 놓아줄 수 있어야 하고 건강하게 표출하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죠. 인간으로서 우리는 상처와 실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상처와 실망을 어떻게 다른 것들로 변화시키는지가 우리의 영원한 숙제라는 사실과, 상처가 사람을 좀 더 성숙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양분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싫은 진실이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주면서 내 자신을 책망하기도 하고 상처를 받아도 내 자신을 책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상처를 주고 받는 것은 그냥 새로운 챕터를 열기 위해 닫힌 문인 거고, 그 상처를 통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여정에 필요한 것일 뿐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누군가가 나랑 헤어지자고 했다면 그 사람은 그저 본인을 위한 결정을 한 것뿐이고, 내가 누군가랑 헤어지자고 했다면 내가 나를 위한 결정을 한 것뿐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두 가지 경우 모두 내 자신을 탓하고 책망하고 내 자신 안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 하고 그 이유가 있다고 믿어버리곤 하죠. 이렇게 사람으로 인해 아픔을 겪는다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불가피한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주길 바라는 것, 좋은 평판만을 갖고 싶어 하는 것, 좋은 결과만 있기를 바라는 것은 현실적인 생각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인 해답은 내가 하는 일에 내 자신이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에 심지가 굳건하다면 외부에서 어떤 의견이 몰아닥쳐도 씩씩하게 앞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쳐주는 박수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중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인정의 주체가 남이냐 내 자신이냐는 질적으로 아주 다른 하루하루를 보내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종류의 인정을 내가 원하는지, 그리고 받고자 하는 인정의 모습이 건강한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내 자신이 인정할 만한 일을 하는 사람이고 내 자신이 인정할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인가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저 순간적인 작용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그 사람들의 삶 속에서도 도미노처럼 변화를 일으킬 것이고, 그 변화는 그 사람들의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은 정말
특별하고 의미 있는 거잖아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 두시고 좋은 사람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내 자신을 제일 아껴주고 제일 소중하게 대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산뜻한 하루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바이.